안녕하세요. 우정덕 작가님. 예,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흥분되고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아침에 여기 오면서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백남준 선생님이 84년에 굿모닝 미스터 오웰 이제 위성 중계로 엮으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고 저도 그때 처음 알았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랬던 작업들을 지금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움으로 이렇게 뉴욕에 계신 분을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너무 일상이 되어버려서요. 오히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뵀을 때보다 멀리 계시다는 걸 생각하고 하니까. 엄청 의미 있는 만남인 거죠.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정말 어릴 때 KBS 그 방송에서 봤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지금 그걸 이용해서 이 인터뷰가 진행된다는 게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백남준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분이 하시는 70년대에 말씀하셨던 게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라고 했는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서로 이제 정보와 영상들을 이렇게 주고받게 되면서 아, 이게 미래의 인터넷을 이미 그때 예견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인터넷 쓸 때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만나게 된 이유가 다다익선을 이제 관련돼서 이제 작업도 하셨고, 저도 이제 복원 작업에 일종의 기술 자문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한 2년여가 넘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냈습니다. 작가님도 관련된 작업을 또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동안은 다다익선 작업이 잘 돌아갈 것 같지만 또 그 지나온 역사대로 또 닥칠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을 작업으로 해놓으셨는데 작업에서 못하신 어떤 아쉬운 이야기들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옛날에 만들어놨던 작업이 보존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계속해서 그때에 맞는 기술로 업데이트되거나 그때 많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되면서 작품이 어떤 새로운 동시대성을 가지면서 계속 살아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을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작가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백남준 선생이 했던 작업 자체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작업 안에서 그때는 이제 보존 복원이 완료되기 한참 전이었거든요. 작업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웠지만 사실은 그게 백남준 작업이 가진 굉장한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점을 작업에서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남준 선생님은 떠나셨지만은 남아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그분들은 같이 만들었던 같은 제작자였던 거고 그리고 같이 기록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 그러니까 작품은 남겠지만 같이 이제 기록에 남아야 될 분들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작품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사실 기록이 이루어지면은 그 백남준 선생을 비롯한 또 같이 만드는데 참여한 수많은 분들이 같이 기록됐었어야 되는 거라는 걸 제가 놓쳤다라는 걸 좀 이제 뒤늦게 좀 알게 됐었어요. 계속 다다익선을 작품으로서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모뉴먼트나 아니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궁전 탑 아니면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는 도대체 누가 용접을 해서 올렸을까? 아니면 누가 이 텔레비전을 여기에 하나하나 집어넣었을까? 뒤에 연결선들에 보면 케이블 타이 같은 것들이 묶여 있는데 이건 다 누가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 다다익선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들, 구조 설계를 했던 분들, TV 설계를 했던 분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가 그렇죠. 기록으로 남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작품에 대한 어떤 풍성한 그런
맥락 정보들을 많이 줄 수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작업들, 현 시대의 작업들도 과거가 된다라는 거를 많이 이제 더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업 작가로 열심히 활동할 때의 장비들, 제 작품들이 요새 틀 때 아니면 요새 다시 작동시킬 때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이 백남준 작업의 그것과 이제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기술과 미래를 내다보는 작업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작업인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는. 네. 예, 선생님은 맞습니다. 어떠세요? 네.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예술에 이제 기술이라는 분야가 들어오게 되고, 기술은 과학의 산물이니까 필연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기술은 점점 더 하고, 옛날에 그 미디어 아트가 이제 올드 미디어가 되고 뉴 미디어 아트가 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기기들의 물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아직 사람들 마음속에서, 작가들 마음속에서, 특히 그걸 수용하는 관람객들 마음속에서 놓아버리기가 쉽지는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백남준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끔씩 자주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요. 미래에 살아남을 예술은 무게가 없는 형태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무게가 없는 예술은 빛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 작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빛으로 존재한다면 그게 데이터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100%인 거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2년간의 복원 현장 중에 참여해 보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때는 언제였었습니까? 저도 이 TV, 컴포짓 단자나 RCA 단자를 이용하는 이런 TV의 형태들을 먼저 다루면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겉모습과 이 속모습을 예상하는 거는 가능은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들어갔을 때 모습은 정말 달랐어요. 그러니까 겉은 엄청 거대한 작업인데 속은 엄청 좁더라고요. 참 묘했어요. 예상은 했지만은 예상한 것보다 더 뭔가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들어있던 거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겠지만 에어컨이 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실제로 봤을 때는 뭔가 감추고 싶은 속살을 본 듯한 그 에어컨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들이 남긴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동시대에서 지금 현재에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거에는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그 작가가 어떤 것을 우리한테 남겨주는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가치인 거죠. TV를 만든 사람과 TV를 이제 개발해서 캠코더를 만들어서 한 사람은 분명히 미디어 아트를 하는 도구라고 만든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소니에서 캠코더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최대한 빨리 구하셔가지고 미디어 작업이라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 그게 엄청난 선견지명을 타고난 많은 지점에서 보이는 그 행동을 그때 한 번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과 활용하는 사람과 다른 꿈을 꾸고 있지만 사실 결과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백남준 선생님 같은 사람은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이렇게 정리해서 딱 좁혀주신 분 같아요. 신기술이 컴퓨터 기술이든 전자 기술이든 이런 것들이 미디어 아트에 당연히 가능한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의심하지 않지만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 시절에 예, 그거를 과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주신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아요. 다다익선은 80년대 작품이고요. 그때 만들었던 작품이 지금도 계속 다시 만들어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동시대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예술가나 아니면 후배들이죠. 아니면 사람들한테 계속 예술이란 무엇인지, 백남준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무엇인지, 살아남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할 거리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어서 저한테는 그게 백남준 선생님의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보는 학자적인 어떤 작가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항상 도전과 어떤 제시를 해주신 분 같기도 해요. 항상 느끼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야기 나눠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보존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복원을 맡은 현대 미술 작품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브라운관 TV로 만들어진 다다익선이라는 거대한 작품. 작품에 사용된 브라운관 TV 개수만 해도 자그마치 1003대입니다. 하지만 전자제품은 수명이 있기 마련이라 시간이 흐르며 하나둘씩 작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동안 수명을 다한 브라운관 TV를 교체하기도 여러 번. 이제는 브라운관뿐만이 아니라 TV 속의 전자부품들도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미술관은 작품의 전원을 끄고 보존 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보존 과학자 씨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어를 이용한 작품이라 전자부품을 다 교체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존 처리하지? 전자부품이 어떻게든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브라운관이 문제야. 이제 브라운관 TV를 만드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 그러지 말고 이번에 평면 화면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평면으로? LED 화면으로 바꾸자고? 브라운관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LED 화면을 넣는 거지. 너무 과격한 방법 아닐까? 작가가 생전에 만든 것을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는 건, 하지만 작가도 이미 생전에 브라운관 수명이 다 되면 그 시대에 맞는 평평한 새로운 디스플레이로 바꿔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어. 심지어는 같이 일하시던 분에게 수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셨다고. 그리고 작가는 브라운관을 일종의 악기라고 생각하셨어. 음악에서 작곡한 악보가 중요한 것이지 제일 처음 연주했던 악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 그것처럼 최초에 설치했던 브라운관 모니터도 얼마든지 평면 화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거야? 우선 가장 최근 기술인 OLED 모니터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무엇보다 가장 최근 기술이고 가장 얇고 선명해. 그리고 색상을 조정하면 브라운관에서 보여지던 색감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가장 최근 기술이라 OLED가 언제 나온 기술이지? 10년 전. 그럼 그 전에는 LED였지. 그 이전엔 LCD였고, 그리고 그 전에는 PDP였지. 겨우 10년씩밖에 안 된 기술이잖아. PDP는 이제 기억도 안 나. 난 복원 과학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의 기술로 복원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원형 그대로 복원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지금 이대로 전시하다가 하나 둘씩 꺼지면 꺼지는 대로 그냥 두는 것은 어때? 시간이 지나 브라운관이 점차 꺼져가는 그 자체 역시 하나의 역사이고 이 작품의 생애라고 생각해. 작가도 이미 생전에 이 작품에 대해서 꺼져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어. 거기 원형 계단 위에서 작품을 내려다본 적 있어? 난 이 꺼져 있는 다다익선을 볼 때면 작품이 나에게 말을 거는 듯한 기분이 들어. 이 켜져 있을 때의 현란한 영상은 사라지고 검은 화면만 있는 것이 죽은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검은 화면에서 나오던 현란한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드니까. 고민하는 보존 과학자 옆에서 작품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담고 있던 브라운관에서 언제 어디로 옮겨가야 할지를 편평하고 납작한 화면일까요? 당분간은 그러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얇고 가볍고 선명한 나비 날개 같은 화면이겠죠. 하지만 다다익선은 그동안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브라운관의 넉넉한 모습이 익숙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던 다다익선은 자신이 태어나던 때 작가의 손길이 생각납니다. 다다익선에 나오는 영상 화면은 당시의 최신 기술인 비디오 테이프로 편집되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비디오 테이프에서 레이저 디스크로, 이후 DVD 디스크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거주할 곳은 어디일까요? 당분간은 메모리 카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의 완벽한 스캔을 거쳐 아마도 작품 전체가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사람들도 고개를 들어 하늘 위에 구름을 보듯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을 볼 것입니다. 전시가 열리는 어느 곳에서나 실물처럼 재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작품과도 잘 어울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브라운관인지 평평한 화면인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고민을 끝낸 보존과학자는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한 세기, 특히 20세기를 대표하는 미디어는 브라운관이라는 생각입니다.